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농사는 세상을 구합니다.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에서 세상을 구하는 예술, 농사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접하다 보면은 농사야말로 진정한 창조고 예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제에서 우리가 자연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사에서 많은 행복이 수확되듯이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에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수확됐으면 좋겠습니다. 위키서울.com에서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농사는 예술입니다. 농부는 예술가입니다. 시를 짓듯 소설을 짓듯 농사를 짓습니다. 작가가 긴 고뇌 끝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듯 농부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생명 깃든 곡식을 만들어냅니다. 농사는 예술입니다. 들녘에 흔들리는 벼와 파릇한 노는 도시의 현대적 미에만 익숙한 우리에게 농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선보입니다. 아직은 도심에 있어야지만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문화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자연이 가득한 농촌에서 시작됩니다. 농촌이 가장 트렌디한 예술마을이 되고 농부가 아주 창조적인 예술가로 인정받고 농사가 위대한 예술작품이 되는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농사는 세상을 구합니다. 쌈지농부의 천옥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했는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처음이면 뭐 그런 대로 농사들 다 져봤죠? 조금씩은 다 해봤죠? 많이 해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4년 가까이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씨를 뿌리면 연합없이 싹이 틉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 생명의 신비로움을 접하다 보면 농사야말로 진정한 창조고 살아있는 예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흙은 우리 모든 생명을 숨쉬게 하죠. 그리고 비바람, 태양은 우리 생명들을 다 살찌우고 키웁니다. 농사에서 배우는 자연의 고마움은 우리가 과연 자연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착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디자인을 잘하고 마케팅을 기발하게 하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오랜 시간 예술이 우리를 아름답게 감동시킨다면 농사는 자연과 함께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행복 자체입니다. 사업이 만족이라면, 예술이 감동이라면 농사는 행복입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흙 속에서 감자, 고구마를 캐듯이 우리 마음 속에서, 마음 밭 속에서
우리의 착한 본성을 키우고 그리고 캐냅니다. 그 착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함께하고 자연을 살리고 자연을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적 삶을 만듭니다. 앞으로의 삶은 공동체적 삶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도시의 위기를 농사의 지혜로 극복해야 합니다. 제가 농사가 세상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 도시의 위기를 농사의 가치로 극복해야 한다는 두 가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졌습니다. 농사가 에코라이프 2.0의 시작입니다. 서울이 많이 착하게 변하고 있죠. 그동안 격조 있고 아주 감도 있는 디자인 도시에서 흙이 있는 도시, 생물 다양성 도시, 공유 도시, 공정무역 도시 그 외에도 많은데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런 대목입니다. 흙이 있는 도시는 아마도 도시 농부 원년의 해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조금 감도 있게 바꿨는데 그런 도시는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 농사에서 착한 그런 마음이 캐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저는 다행스럽게 중학교 때 윤리 선생을 했던 저희 집사람을 배우자로 정해서 계속 윤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행운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숲학교, 농부학교, 자연학교처럼 이렇게 자연을 고마워하는 그런 학교에서 교육을 받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은 농사에서 흙을 만지면서 착한 본성을 캐내야만 지금은 서울이 가는 공동체적 삶에 이런 도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가 우리 삶의 기본이라고 하죠. 그리고 과학, 기술이 우리 사는 걸 아주 편하게 만들고요. 문화예술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한다면은 뭔가 그 중요한 것들을 조정하거나 틈을 메우거나 포용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얘기하는 에코라이프의 삶인데 사실 에코라이프는 영어 얘기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영어로는 뭔가 굉장히 세련된 표현 같은데 그것을 다시 바꾸면은 윤리적 삶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리란 게 약간 옛스럽고 좀 뭔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옛 것을 잘 해석하다 보면은 지금 에코라이프의 의미보다도 훨씬 더 철학적인 뜻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지금 제일 중요한 덕목이나 배움은 저는 도덕과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본의 아니게 그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그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정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주로 지금 이제 가장 관심 있는 사항들이 경제 민주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경제 민주화는 경영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좀 윤리적인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유통을 공정하게 하면서 소비자들이 그런 착한 생산들을 가치 있게 소비하는, 그게 결국 경제 민주화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눈이 떠 있어야 되죠. 그런 경제 민주화에 가능한 이런 생산자들이나 기업을 격려하는 소비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소비 조합으로 가든가. 제가 좀 이렇게 딱딱한 얘기를 드렸는데, 흙을 만지면은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처음에 모자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가지고 이런 티셔츠 이런 거에 한글말이 들어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태극기도 이렇게 뭐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좀 미안한 마음을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베트남에 공정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공정여행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의료봉사니 그 다음에 뭐 공정여행이니 뭐 착한 일들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해가지고 나름대로 한국 그 전쟁 때 자기들이 그 기억을, 그 많은 아픔을 많이 치유했다고 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1년간 베트남 모자를 쓰고 다니자.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국기가 있는 별표, 그것을 열심히 쓰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 미안한 마음을 제가 가치 있게 그 모자를 쓰면서 나름대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게 이제 제가 모자의 사연인데,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너무 좀 벌쩍을 피나요? 제가 오늘 잘했습니다. 좀 그 신발을 나름대로 이제 폐타이어로 만든,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우리 홍대에 있는 리틀 파머스 매장을 열심히 다닌다는 우리 그 교육원생이 있었는데, 그 폐타이어로 만든 신발을 나름대로 이제 오늘 여기 올 때 신고 와야 되겠다 하고 어제 산 겁니다.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가방이 이제 제가 거의 30년간 나름대로 디자인을 한다면서 최근에 발견한 가장 그 아름다운 소위 정성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쌀푸대에 그 수, 그 다음에 약간 이게 무슨 대게니 이런 데서 온 것 같은데, 이불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해서 디자인한 가방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너무 제 물건을 공개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아마 굉장히 유명한 배우나 뭐 탤런트나 아니면 뭐가 됐으면은 사실은 이런 소비들이 이렇게 인기도 끌 텐데, 한번 그런 꿈을 제가 꿔보긴 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흙을 만지고, 그래서 착한 본능이 키워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적 삶에 입문하게 되고, 그래서 소외된 자연이나 이웃이나 여러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재래시장이나 그런 쪽에 소외된 쪽에 늘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친환경적 생산을 하는 분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는 가치, 그게 농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진경 작가하고 저는 거의 십몇 년
같이 늘 옆에서 저를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욕망에 불타서 막 욕심이 그러고 그러면 저를 늘 타일르고 예술로서 그리고 하는 저의 그 아트 디렉터입니다.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인데 그 친구는 습성이 태어날 때부터 늘 어려운 것만 보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 같아요. 본인도 크게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태원 어디서 전시를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해가지고 선물을 한대네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예술이 너무 자본하고 이렇게 돼서 팔고 사고 뭐 그런 건데 원래 예술가들은 나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가 뭔가 예의가 통하는 사람들한테 그림을 그려 선물하는데 거기에 1호가 박원순 시장님이래요. 본인이 그 시장님 됐을 때 한 40만 원인가를 그 카페에서 종 때리는 거, 땡 하는 거, 그걸 하는 적이 생전 제일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네요. 이것은 지금 뭐 농사에서 있는 철학 얘기를 잠깐. 농부는 사람이 살 땅을 점점 넓혀간다. 그리고 토양을 만들어낸다. 이는 명예로운 직업이다. 아직 시집 안 가신 분들은 잘 기회가 있습니다. 시집 안 가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부들은 땅도 대부분 다 있거든요. 농부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연을 아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알고 생물 다양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농부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지역 농업을 살려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자신의 농업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전번 토요일 한 일주일 전이죠.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 일주일 전에 한 그 공연인데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 잘 보일지 모르지만 거의 다 여기 표현된 데 있는 그 카피들이 그 에코라이프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 지구다. 누리게 걷자. 흙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도시. 농부가 세상을 구합니다. 김한선 님이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저는 거의 마돈나 수준 같더라고요. 네? 거의 예술적 이 세상 가장 진실되고 확실한 가치를 가진 단 하나의 것이 바로 흙이다.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농부만이 진정 온전한 삶을 산다. 다 굉장히 멋진 말들이에요. 주로 이제 가게들 부스들은 거의 이렇게 뭐 친환경, 사회적 경제 캠페인도 나왔네요. 집밥. 저게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 각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서 모여서 10명 이상이면 밥을 이렇게 서비스하고.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에코라이프 뭐 그런 세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장사꾼과 우서밥. 여러분들 다 아는 분들이죠? 지금 이제 가치 소비 얘기를 하려고, 윤리적 소비 얘기를 하려고 제가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필종상가에서는 재활용 가방이니 재활용 이런 뭐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그 훌륭한 디자인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제가 그날 굉장한 돈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어스맨 공정무역이죠. 거기서
제가 이제 사과를 먹고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 가게 있는 언니들이 사과를 굉장히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과 10개 사서 여기 서비스 했습니다. 파절이 아주 유명한 친구죠. 저하고 인연은 전 3, 4년 전인가 사과 낙관을 많이 주워 와서 헤이리에서 팔도록 저희가 같이 동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가방은 근데 저는 굉장히 이쁜데요. 우리 그 직원들한테 너희들 저거 사자 그러면 대부분 안 산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자신 있게 많이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대요. 제가 제너럴 닥터 생활협동조합도 글쎄요, 뭐 하여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오보이는 친환경 잡지죠. 이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의 이번에 어떤 차별화 특징점은 그 공연 중간중간을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을 초대해서 토크 콘서트를 하게 했는데 이분이 아마 이명신 공정여행을 하시는 이명신님인데 첫 번째 이야기가 내일 당장이라도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겠다는 사람은 손드시오. 자기가 혹시 표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얘기를 처음에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손을 들고 엄청 그 얘기를 집중, 아마 공연보다 더들 사람들이 집중한 것 같아요. 세계 1년 동안 일주 여행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센킴이라는 요리가 같아요. 이 친구도 멋쟁이 같은데 나름대로 큰 의식으로 그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 유기농 그런 농부들, 뭐 그런 농부들의 음식을 자기가 이제 요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리틀 파머스는 제가 신은 신발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코너에서 윤리적 패션이란 뭐냐 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글씨를 직접 썼는데 이걸 잠깐 동영상을 잠깐 볼까 봐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듣는 시간, 질문을 받는 시간인 것 같죠, 맞죠? 네, 사회자의 권한을 침범하셨습니다. 네, 일단 그 저희 에코라이프 2.0 발표해 주셨는데 먼저 좀 큰 박수로 감사일자 말씀드리고요. 네, 그냥 삶이나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에코라이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쌈사페도 기획을 하셨고 리틀 파머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쌈지 농부, 뭐 쌈지길도 예전에 이제 하셨는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거나 이거는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마이크가 좀 있는데요. 혹시 좀 궁금하셨거나 쌈사페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중에 그러시죠? 없으세요? 못 가셨군요. 아쉽게도. 예. 혹시 뭐 소감이나 아니면 좀 제품을 이용해 보셨을 때 어떤 의견도 괜찮고요. 질문 한번 해보실 분 있으신가요? 묻고 싶은 게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 질문을 첫 번째 하시는 분은 제가 한 6개월 전에 만든 그 이태근 회장님하고 같이 만든 대화집 농부로부터란 책을 선물하겠습니다. 아, 네. 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별로 책에 욕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번쩍 드셨습니다. 아, 또 드셨는데요. 여기 마이크 좀 먼저 앞에 계신 분께 갖다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강의 잘 들었고요. 책 때문에 손든 건 아닌데 그런 것 같은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 어린 시절에 잠깐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저도 부모님 하는 거, 뭐 할머니 하는 거 봤는데 이제 최근에 도시 농업에 조금 관심이 생겼고, 근데 저 같이 지금 사는 룸메이트도 직접 토마토 키워서 저 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막막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흙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퇴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서울 사는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일도 하면서 가정에서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물론 파저리처럼 노드 가서 주말에 해도 되는데 곁에서 제가 뭐 잘 자라는지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혹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아마추어 농부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기가 막힌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단지 제가 경험한 농부 농사는 굉장히 인내심이 있고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역시 농사는 자연이 하는 건데 농사에 빠지다 보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골로 가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외국의 경우는 도시에서 살면서 조금씩 흙을 이제 집도 필요 없을 때 부시고 흙을 이제 확장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물론 취미로 아파트 베란다니 이런 데서 농사를 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제가 고추 같은 경우는 흑살림에서 흙을 사서 흑살림에 토종고추를 심어서 어느 분한테 선물을 했더니 한 3그루 정도. 그 사람은 늘 저를 생각한대요. 고추를 따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추 경우는 가능은 한데 그 정도가 최상의 만족이지 아주 농사를 기가 막히게 짓는 그 욕심은 애시당초 자연이 만드는 게 농사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헛된 꿈을 갖지 말라고. 저 또 한 분, 예, 오른쪽에 계신 분 마이크 좀 전해 주시겠어요? 네. 귀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지금 마치 인문학 강의를 들은 것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하나 얻었는데요. 아까 이제 앞에 말씀하신 분하고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가 하려고 했던 질문은, 저도 이제 가정주부로서 사실은 흙으로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말씀을 듣고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생활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생활 속에서 땅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친환경이다 그러면 우선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오염을 덜 시킨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저는 이제 한복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한복이 가정에서 거의 일회성으로 사용되어지고 사용이 안 되고 그냥 방치되거나 뭐 그냥 버려지거나 그러는 일이 너무 많아서 아까 저 가방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짜투리로 색동저고리처럼 가방을 만들어서 만약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주신다 그러면 모든 모임이나 행사나 뭐 이런 컨퍼런스나 뭐 세미나나 이럴 때 이렇게 안내집 같은 거를 주실 때 이렇게 활용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방금 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생활 속에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뭐 베란다 이런 거 재배하고 이러는 거 말고라도 뭐 어떤 게 좀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습니다. 우선 소비를
그런 생산을 하는 사람들을 머리가 아플지 모르더라도 열심히 찾아서 그런 사람들의 생산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다시 그 생산에 이제 가는 비슷한 길 같고요. 그 얘기했듯이 한복 같은 경우에 이렇게 특히 색감이 우리 색감이 아주 좋으니까 그것만 다 하면 몰라도 그런 잡들이 활용하는 특히 이제 뜨개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모손 해가지고 모두 모여라 손으로 만든 것들. 그래서 이제 저희 욕심엔 한 200분의 손으로 만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것들 모아서 한번 이벤트를 한번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체험들이 결국은 이제 뭐 자연스럽게 우리 그 뭐 생산자들을 자극시키고 소위 기계로 온통 만드는 찍어내는 그런 대량 생산을 자극시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 활동하고 계신 여러 이제 그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기업들을 이렇게 돕고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뿐만 아니라 쌈지 농부도 앞으로 많이 이제 같이 그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뒤에 번쩍 손을 드셨는데 한 분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갈등을 좀 했습니다만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기도에 막 지금 사회적 경제에 관계되는 인터넷 언론을 이제 등록을 마치고 OK 사인을 이제 막 받았습니다. 해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활동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후하신 것 같아서 인터뷰를 한번 저희 SEN이라고 지금 하나 사회적 경제 뉴스를 지금 열려고 설립 중에 있습니다만은 한번 허락해 주시면 한번 했으면 해서 저희 또 방향에 이런데 조언을 좀 구하고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쭈면은 이런 가치를 느끼는 사람만 맛을 아는 사람만 이래 느끼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 도시에 또 산다고 바쁜 사람들 또 혹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제도적으로나 이런 데 조금 매칭되는데 하는 그분들을 조금 빨리 끌어서 이게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뭐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인터뷰 하실 거죠? 네, 그거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약하다 그러나 착하다 그러나 덜 미안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림을 이렇게 제가 대충 이렇게 차림을 보고 이렇게 누굴 이렇게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한 어떤 이 가치 소비를 이렇게 영향력을 줄 충분한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다니시는 게 그런 게 이제 소위 리더가 돼서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줬으면은 그리고 사실 세계적인 추세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웬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갖고 싶은 돈을 많이 투자한 명품이라도 좀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상표를 떼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네요. 뭐 갖고는 싶지만은 자기가 영향을 줄까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다 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하자센터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기운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하자센터가 몇 년 됐죠? 생긴 지가? 한 10년이 좀 11년? 네, 운 됐다고. 좋게 시작할 때서부터 뭔가 하여튼 하자하고 인연이 쭉 있었는데 뭐 그 당시는 한참 제가 탐욕스러워가지고 뭐 장사만 하려고 정신이 없었는데도 하여튼 하자의 인연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하나 하겠는데요. 사실 여기 있었는데 서울 농부의 시장이라고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이라는 곳에서 매주 토요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서부터 5시까지 지자체가 추천하는 농부들, 그리고 도시 농부들, 그 다음에 그런 농부들을 응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뭐 공정무역가들, 소셜 디자이너들이 함께 자리를 하는 그런 농사를 문화적으로 공유해서 뭔가 우리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좀 가치를 같이 하자라는 그런 농부의 시장이 매주 토요일에 열립니다. 여러분들 다 몰라서 그렇지 아시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입고 있는 옷이 이제 거기서 나온 티셔츠인데요. 제가 무슨 가수처럼 옷을 벗는 건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기회 되면 농부의 시장에 와서 우리의 미래인 농사 농부를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